하여튼 어려워 진짜. 아유. IgA 신병증으로서 신장, 콩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먹는 거, 식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세 끼 먹어야 되나, 두 끼 먹어야 되나, 한 끼 먹어야 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어쨌든 이 식사는 몸의 대사 리듬과 크레아티닌 수치, 심지어는 붓기나 피로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끼 먹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하루 세 끼, 하루 두 끼, 뭐가 그나마 좀 좋을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하루 세 끼 장단점 가볼게요. 먼저 하루 세 끼 식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평생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익숙한 식습관이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먹는 패턴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과 에너지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신장 속의 혈관이 자꾸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구체에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이 혈당의 변동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혈당에 의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증도 줄어듭니다. 에너지를 막 공급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신장은 그걸 대사하면서 부산물을 처리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하루 3번 나눠 먹으면 그게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세 끼를 먹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 먹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하루 세 끼 다 소량으로 드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세 끼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디저트 드세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것만 아니겠죠. 네,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확답의 말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세 끼를 먹으면서 각 끼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넣거나 간식까지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결국 하루 섭취량이 과해지고 혈중 인산, 나트륨, 칼륨이 올라가면서 콩팥이 쉬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일하게 만드니까요. 우리도 일한다고 쉬지 않고 일하면 몸이 축나잖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입에 뭐가 들어가면 얘는 막노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끼 식사를 할 때 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양은 줄이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소식 중요한 거 다 아시죠? 네, 이제 반대로 두 끼 식사를 한번 볼게요. 그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이거의 장점부터 보면 하루 두 끼는 확실히 그 세 끼 먹는 것보다 소화 부담이 줄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덜 발생합니다. 음식 섭취 횟수가 줄면 신장이 그만큼 처리해야 될 부산물도 적게 되는 거죠. 특히 체중이 늘어나서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이 동반된 분들한테는 두 끼 식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마르신 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 끼 식사가 도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 하루 두 끼라도 영양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칼로리 소비를 해야 되는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먹고 너무 소식한다고 일정 양 적정 섭취량을 못 미치게 먹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줄이면서 단백질, 칼륨, 나트륨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육을 분해할 때 생기는 거, 이때 생기는 노폐물, 이거 다 아시죠? 바로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틴 수치는 우리가 정기검진 할 때마다 다 비교하니까 그 크레아틴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거 중요하죠. 또 식사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몸이 굶주린 상태로 인식해서 다음 끼에 폭식하게 되거나 야식 욕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식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의 부담이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에 반대입니다. 저의 간헐적 단식 그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훨씬 저는 좋았습니다. 그 오토파지의 영향이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제가 간헐적 단식 한다고 했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몇 개월 후에 모든 수치는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굶주린 상태가 길어지면 더 안 좋다라는 거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영양소를 잘 섭취한 상태에서 굶주림이 길어지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건 그 절대 개인적인 저의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도 모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루 두 끼와 세 끼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 끼 소식으로 먹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오늘 승자는 세 끼입니다. 세 끼. 어쨌든 그 신장이 약한 분은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과 나트륨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소식으로 나눠서 먹으면 신장 부담이 분산되고 혈당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두 끼 식사를 하고 싶다면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두 끼의 하루 영양소 섭취를 잘 나눠서 먹으라고 하네요. 뭐 아시겠죠?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소식으로 세 끼 먹는 식사. 세 끼가 승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서 다시 제 이야기를 한번 꺼낸다면 제가 1일씩을 몇 개월 했고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그러니까 23대 1, 20대 4 간헐적 단식을 몇 개월 했는데 저는 훨씬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 부담이 사라졌거든요. 혈당 스파이크의 느낌도 없고 식곤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또렷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다들 느끼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다시 제가 좀 수정을 하면 안정성만 본다면 세 끼를 먹는 게 당연하지만 내 몸의 리듬과 집중력 그리고 신장을 조금 더 쉬게 해준다는 면에서는 하루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전제하에 두 끼도 훌륭하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들 세 끼가 좋다고 하지만 저의 실제 경험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전반적으로 수치의 월등히 좋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워 신장. 제가 이렇게 밝게 말하지만 참 한숨 섞입니다. 말할 때마다. 하지만 뭐든 하려고 할 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라.